반갑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제 버리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몸뚱이를 버리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가 되는 거고, 4호생의 탐구가 되겠죠. 요 산이 인도의 아루나찰라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마리시라는 사람이 순대하는 곳인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혹시나 또 어떻게 가겠어서 그 4호생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죽음을 초월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누가 먼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모르면 무서운 거죠. 그죠? 두렵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걸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뭐 생사를 초탈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몸을 건강히 하면서 이제 사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사후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아,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후생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후생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탄생과 죽음은 단지 인간의 시작과 끝이다. 우리는 보통 뭐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단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 속에 깃든 영혼이며, 이 영혼은 육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육체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뀔 것이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후생에 대한 이해를 얻기까지, 또는 최소한 어떤 개념을 가질 정도로 다가가기까지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융이라는 칼 게스트 융이죠.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후의 삶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해외여행을 갈 때 책을 읽거나 인터넷 뒤지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데, 해외여행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사후의 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후생을 공부하자는 자극을 주는 말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후생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쓸게요. 뭐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 거 같아요.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사후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후생을 믿는가라는 숙제가 돼요. 믿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믿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죠. 보통 눈앞에 꽃이 있다. 그죠? 꽃이 있는 줄 믿습니까? 믿죠. 왜? 눈앞에 보이니까. 자, 그 다음 다른 거 봅시다. 지구가 둥글다. 우리 믿습니까? 안 봤는데 앞에 거는 봤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과학자들 그러고 사인도 있으니까 둥근 가고 다 하고 하는 거죠.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믿죠. 과학자들이. 근데 이런 과학자들이 틀린 거죠.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면은 확실한가 보면은 옛날 중세시대 보면 뭐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요즘 뭐 또 채소물질이 뭐 원자다 아니다 뭐 양자다 소립자다 펑크다 막 계속 바뀌잖아요. 촛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앞에는 과학자의 말을 따라서 믿었는데 보니까 과학자도 자꾸 틀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숙제가 났죠. 자, 봅시다. 우리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를 봅니다. 스토리 보면 재밌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이라고 믿느냐? 아니지, 가짜잖아 했는데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자막에서 뭐 이것은 무슨 실화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제작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허약하다는 거죠. 허약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는가? 사람들이 주장하면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믿음은 있습니다. 눈앞에 똥이 쌀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똥이 거름이 되어서 쌀의 양분이 돼서 쌀이 되죠, 그죠? 그럼 똥이 쌀이다는 거, 맞구나. 눈앞에 한 사발 물이 있었는데 얼지로 없어졌다. 물이 없어졌습니까? 수증기로 바뀌어서 물 자체는 그대로 있죠.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식에 근거해서 이것도 믿게 되는 거죠. 누구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각경관으로 눈앞에 꽃을 보든 과학자 이야기든 영화 제작자 이야기든 또는 자기 지식이나 추리로 무엇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취약하죠. 와, 자꾸 바뀌면 딴 사람이 다르냐면 또 맡기고 다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세계를 지금부터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어떻게 믿을래?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근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한 친구가 시골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립대 생물학과 교수예요.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주립대.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그죠? 이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이구 세상에나 이 너름나무 밑에 요정이 있네 그랬어요. 우리 모르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정신 나갔나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립대 교수가 넋을 읽은 듯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요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정의 모습이나 옷이나 동작들을 말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전문가로서 주립대 생물학과 교수로서 식물과 꽃을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자세하게 권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거 맞나? 살짝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다음에 그 집에 올 때마다 그 요정이 있다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계속 끈질기게 설명을 하고 자연법칙에 비춰봐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생물학과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있나? 실제로 요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면이 없는 세계 각지의 다른 생물학자나 동물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설명들을 이 주립대학 생물학과 교수가 설명한 것을 세계 각지의 다른 학자들도 설명하고 이 설명들이 모두 일치하면서 과거 종교에서 전해오는 거하고 내용도 비슷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정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살짝 믿으려고 하려고 혼자겠죠. 그죠? 제가 시도하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후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면은 이 사람 다른 분야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장님께 배운 이런 이론들이나 설명하고도 일치하는구나. 내가 믿는 불교나 종교적인 부분과 일치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후생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 사후생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도를 합니다. 봅시다. 이 사람 보면. 자, 2차원의 평면은 3차원 입체 일부밖에 안 나타납니다. 요 보면은 이게 이제 정육면체인데 있는 모양에 따라서 밑에 사각형으로도 보이고 육면체로도 보이고 요 부분은 하나는 동그라미 곤이고 하나는 원초형 뿔인데도 위에서 다 빛을 비추면 전부 다 동그랗게 나타나죠. 밑에 차원을 아는 걸로 해서 위에 차원을 알 수가 없다. 왜?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같은 건데도 다르게 볼 수가 있고 다른 건데도 같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왜 희명이 나오지? 그래서 밑에 부분의 차원은 위에 차원 일부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이런 모양의 그림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밑에서 보면은 동그랗고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고 여기서 보면 네모짝이니까 이 3차원의 입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차원의 면에서 살펴봐야 이 3차원 입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생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저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사체험. 이거는 이제 주로 의사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체험들을 위해서. 그게 임사체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네 죽어보니까 어떻느냐라고 자료를 모은 게 이제 케니스 린 교수가 중심으로 한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안 스티븐스 교수가 어릴 때 자기 옛날 생을 막 이야기하는 걸 붙잡고 자 가보자 이래갖고 테스트 해본 게 있어요. 측정, 검증해본 거. 이게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최면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생을 살펴보는 거. 최면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의 전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매 있잖아요. 영매. 이렇게 볼펜으로 하면서 신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어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영매의 신빙하라고, 이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서 갑자기 저 세상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우리나라도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이 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임사체험입니다. 미국의 케네티컷 교수, 대학의 교수의 인물인데 1970년대에 인간은 매우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됐냐면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이 옛날보다 더 잘 돼가지고 옛날 같은 뻑 죽었을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얘들한테서 물어보니까 사후생이 어떻구나라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모아서 이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돼요. 보통은 심장박동이 멈추고 죽을 때 그죠? 10초 내지 20초 정도 지나면은 뇌로 피가 안 가죠, 그죠? 그러면 뇌의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되는데 이 사람은 생생하게 이런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뚱이로서의 그게 아니라 영혼으로서의 쾌가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뇌 활동이 중지되는데 근사체험이 이때의 체험이다. 그런데 꿈이나 환각도 두뇌 활동이 있어야 가능한데 뇌에 피가 안 가면 완전히 뇌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을 수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 김영사에서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하면서 이 책을 선전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요, 최고수로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했고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해갖고 막 얘가 속표까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러면서 인도 사람인데 이 암이 걸렸었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돌아왔는데 암도 낫고 여러분들 힐링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진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 이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해가지고 죽음 후의 삶 이런 책을 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거나 주변의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모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150개의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50개를 골라서 라이프 애프터 데스라는 출간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상이 되는 거죠. 의사가 죽음 후의 세계를 모아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요 무디라는 그 박사가 설명한 말인데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텔레비에도 나오고 MBC 투데이도 나오고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사후의 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거는 단순히 모은 거에 불과하고 뒤에 이제 이 케네스 린 교수는 학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분류를 막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국 국제건설학과에 20년간 학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케네스 린 교수가 좀 더 체계적으로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해요.
그래서 너 임상시험 해보니까 어떤 걸 겪더나라고 해보니까 맨 첫 단계에 겪는 게 이제 체외이탈. 몸뚱이로부터 영혼이 팍 빠져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장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긴급 우선했는데 혼수 상태였대요. 혼수 상태였는데 영혼 상태로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간 임시로 죽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하면은 내 부분을 잘 모를까나 이거죠. 자기가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더니면은 자기 심폐소생하는 상황을 적어낸 거죠. 의식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서 병원 3층에 있는 창밖 선반에 테니스 한 짝을 보았다 이거죠. 내가 심폐소생술 할 때 내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빅 돌다가 보니까 건물 바깥쪽에 선반에 테니스화 하나가 있더라. 그걸 봤다고요. 근데 테니스화가 진한 보라색 남자 건데 새끼 발가락 쪽에 밝은 자국이 있으면서 끈이 발꿈치 안으로 놓여져 있다는 거죠. 죽어서 심폐소생술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갖고 막 직원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 3층의 선방 전체를 다 찢어내니까 마리아의 묘사와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신발을 찾아냈다. 몸뚱아리는 거의 죽어서 누워 있었는데 창밖에 있는 테니스화를 봤다. 그럼 무엇이 봤느냐? 영혼이 빠져나가서 유치해틀에서 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고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사람이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구급차의 차량 번호를 정확히 알고 구급대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도 알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일본의 어느 10대 소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수생한 뒤에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온 뒤에 체외 이탈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때 돌아가신 할머니도 보고 사촌도 만났다고 그런 거죠. 근데 영혼으로서 할머니하고 사촌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할머니는 돌아갔었는데 만날 수 있겠지만 사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뭔 소리야 하니까 좀 이따가 몇 시간 후에 거기 사촌이 그가 죽기 직전에 바로 죽었다는 증가를 해오거든요. 영혼 상태에서 서로 만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1944년도에 심근건식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주공간 높은 곳에 떠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융이 학자적으로 심리학자적 유명신 학자인데 푸른색의 바다와 대륙, 지구의 여러 지역을 묘사하면서 젓갈색의 아라비아 사막과 홍해 지중해를 보고 히말라야는 구름에 쌓여있더라. 뭐 인도식의 사원이 보였고 그 안에다 조기 체험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공간에 떠있는 듯한 하면서 지구를 여러가지 묘사를 한 거죠. 이때는 우주선도 만들기 전이라서 이런 모양을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하면서 자서전에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외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체외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거죠. 그죠? 떠나는 게 이제 어두운 공간 속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몸 밖으로 나온 영혼은 그때부터는 이전에서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다. 친척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수호신을 만난다. 그래서 깜깜한 공간 속을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터널 체험, 터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끝으로 다가갈수록 환한 빛이 커지고 밝아지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사후생 가이드라는 책 보면은 죽었을 때 빛이 보이면 무조건 그쪽으로 달려가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가고 이 터널 체험은 이걸 잠깐 볼게요. 죽어서 육체적인 몸에서 영혼 상태로 바뀌는 것은 순수한 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홀로그램적인 실제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몸뚱이로서의 나였다가 죽으면서 진동으로서의 나, 영혼으로서의 나로 바뀌면서
차원이 홀로그램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터널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터널 체험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은 영혼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체험하는 것이 이제 터널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면 이제 빛의 존재를 만납니다. 도사님을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혼이 보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꽃밭을 생생하게, 왜냐하면 감각기관은 나름대로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게 제한이 있는데 이건 감각기관이 없이 바로 보니까 영혼의 상태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생하고 밝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빛의 존재가 영혼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존재의 모습이 내가 평소에 믿는 거하고 똑같이 나타난다. 내가 기독교를 다니면은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 빛의 존재가 나타나고, 내가 절에 다니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린이 같으면 종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릴 적에 믿었던 동화책 봤던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존재가 자기가 믿은 형태로 나타나면서 의사소통은 텔레마시라면서 이 빛의 존재와 똑같이 같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시공간이 없이 자기 과거에 겪었던 인생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우 생생한 인생이 펼쳐지면서 빛의 존재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내가 뭘 잘하고 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 과거를 회상한다는 얘기죠. 빛의 존재를 만나서. 그래서 뭐 여러분인데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느낌을 가요. 네. 몸뚱이로서의 나로 생각하고 있다가 영혼으로 되면서 몸뚱이의 밖의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몸뚱이로서만 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고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무엇을 활용할 필요가 없고 높은 수준의 지혜가 생기면서 이런 입사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벽 앞에 딱 섭니다. 서가지고 삶의 해고를 마친 영혼들은 이성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돼서 자, 이 장벽을 네가 넘어갈래? 아니면 다시 돌아갈래? 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 넘어갈래? 저 세상으로? 아니 돌아갈래? 그때 이 장벽이 이제 또 문화마다 다르게 된다. 성민들은 문장에 문이나 담장으로 나타나고 아랍인들한테는 사막, 넘기 힘든 그런 장애물로 나타나는 거죠. 바다만 보는 사람들은 바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장벽이 나타나면서 넘어갈 것인가 도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결정하라 라고 하면은 빛의 존재가 이야기됩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은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일정한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났다. 네가 이제 다 마쳤으니까 가서 마치고 오너라 라는 지시, 교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소명을 갖고 태어났고 죽음은 아무리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소명이 끝난 다음에 당신에게 찾아온다 라고 그러면 이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갑자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그죠?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근사 체험을 느끼는 거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더라. 아,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 거라를 직접 체험했으니까 공포가 사라지고 인격적인 성숙 인격이 되면서 배움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삶이란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다라고 하면서 자기 존중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배려를 많이 하게 되고 영성이 심화되면서 사후적인 가치를 가지더라. 사소한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삶은 영원한 것이며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음은 다만 하나의
하나의 지평선에 불과하다. 죽음은 다만 하나의 지평선에 불과하다. 자, 언젠가 나비 한 마리가 꽃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기분이 좋고 몸이 아지랑이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고 있는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왜 그러니? 언니는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 보니까 슬프게도 죽어서 껍질만 남았네 해서 슬퍼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얘기합니다. 울음을 그쳐요. 그 알던 언니는 죽은 것이 아니야. 지렁이처럼 기어다니기를 그만두고 하늘을 지금처럼 이처럼 날고 있던 거란다. 오늘은 빛나는 햇살 속에서 춤을 추며 꿀을 빨아먹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란다. 내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서 그런 비유가. 그래서 이런 근사 체험의 연구들을 보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보니까, 이 연구들을 보니까 사후세계의 문 앞까지를 보여주는 거죠. 장벽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을 넘어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죽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른 사람의 연구나 살펴보자. 여기서 이제 환생 연구를 합니다. 이안 스티븐 이안 스티븐 사람이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 앞에 생기 있다는 거죠. 이 몸뚱이를 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앞에 생이 있다는 것을 조사한 거죠.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환생연구 독보적이었죠. 1918년이니까 뭐 우리 일제시 때부터 2007년까지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의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이 만나를 조사해가면서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돈을 넉넉하게 쓰면서 전생을 막 연구하러 돌아다녀요. 이 사람이 이제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라고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을 책을 쓴 거죠. 독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전생을 막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연구를 했다 보면은 자기가 정신의학과 교수니까 병원에서 그죠? 하다 보니까 같은 환경인데도 사람이 성격이 달라. 왜 그렇지? 그러니까 특별한 성격이나 능력이나 질병 같은 것이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자랐는데 왜 이 둘이가 다른가? 어떤 자격 기준이지만 얘는 왜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왜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얘는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이걸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후천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요인이 전생에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바로 직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 6, 7살 정도까지는 전생을 기억하다가 점점 이제 잊어버린다. 여러분도 조금 약간씩 뭐 기억을 좀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본 것 같다든지 이런 거 했던 것 같다든지 그런 게 이제 전생을 보여주는 거죠. 사례들을 보니까 인도의 산티 데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거죠. 나는 전생에 무투라시에서 살았다. 여기서 아니라 나는 전생에 다른 도시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때 살았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그 무투라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던 차에 마침내 딸을 무투라시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인도의 유명한 민족운동 지도자, 뭐 변호사, 큰 신문, 인도 신문 편집자들 다 증인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배우 말하는 게 사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엄격한 실험 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이 소녀는 자기 전생의 남편, 이 누군지, 오빠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자신이 여자로서 죽어가면서 난 어린 아들을 찾아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내에게 그들이 부부생활에 대한 시시콜콜한 상황들까지도 이야기하더라. 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확인해준다. 산티는 당시에 살았던 집에서 돈을 숨겨놓았던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더라. 그래서 얘가 전생을 기억해서 여러 정인들하고 똑같이 가서 사보니까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더라. 정확하게라는 이야기. 두 번째 사례인데 일본의 사례입니다. 가츠코로인데 이 사람이 8살 때 자신이 전생이 도조라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규배이고 어머니는 식주였다. 그리고 오도쿠보라라는 마을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는 한시레라는 남자에게 재가를 했다. 자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6살 때 마마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자꾸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 광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모의 모습과 집의 생김새도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얘를 붙잡고 오구보라는 마을에 데리고 간 거죠. 이 아이가 그만 사람들이 모두 지금도 그 마을에 살거나 사신 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마을에 이르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안내도 없이 앞장서서 길을 잡아서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고 자신의 부모님과 계부, 재혼했다는 거죠. 그죠? 의 얼굴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상점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전에는 없던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 그게 맞더라. 뭐 전생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랑카라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 2살 반일 때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느 작은 용기에 자꾸 물을 넣는 거예요. 2살짜리가. 장난감도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척가 아파서 약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죠. 2살짜리가. 내 마누라 아프니까 약을 갖다 줘야 돼 하면서 작은 용기에 물을 넣는 거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무키디아르라는 사람인데 이슬람 교도들한테 폭동 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가 주장한 전생에 시부디아라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니까 집 근처에 가니까 전생을 집에 찾아간 거죠. 내 이름이 여기에 쓰있다라고 하면서 문을 가리켰는데 그 문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전생의 부인을 발견한 뒤에 2살짜리거든요. 2살 반 조금 이따 갔겠죠. 그죠? 그 전생의 부인을 발견하고 다짜고짜로 그녀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폭동 현장에 나갈 때 자기가 아내한테 총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총을 갖고 가지 말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전에 자기가 썼던 타작이나 지팡이나 신발 등을 보여주니까 모두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했고 부인이 얘한테 먹고 싶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당신이 잘 알고 있잖아 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이제 저신을 기억하는 사람.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태어났는데 헝가리가 바다가 없죠. 그죠? 바다가 없는데 얘가 그럴 때 갈색을 쓰고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6, 7세 때 그림을 그렸는데 원뿔형 지붕 있는 오두막을 그림을 그리고 헝가리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연통, 굴뚝통이죠. 그죠? 그리고 오두막 앞에는 유방이 축 늘어져 있는 나체 의자를 그립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그림을 그리려니까 원뿔형 지붕도 있고 연통도 그리고 유방이 축 처진 나체 의자를 그리고 집 근처에는 파도가 일렁이는 물이 있었고 야자수가 있었다. 헝가리 장면이 아니죠. 보니까 전생에 열대지방에 있는 살았던 흑인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나체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여자를 그렇게 가슴이 축 처진 나체를 그렸는지 아니까 그때는 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대답을 하거든. 그리고 13살 때 포폴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람 놀라게 하고 뭐 재즈 드럼을 사더라고 해가지고 재즈 드럼을 하는데 이 자기들이 아프리카에 쓰던 리듬들을 잘 연주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사례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린치트 마칼란다를 했는데 이 사람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린치트가 2살쯤 되었을 때 토하고 싶을 때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는 것을 보고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하는 것이지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빵을 먹을 때도 빵과 버터를 펼쳐놓고 영국식으로 하고 영어도 어느 동물보다 훨씬 잘하더라.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3살 반이나 4살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형만한 형제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와 가족들은 영국에 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 이름은 모르고 탐과 짐이라는 두 형제 이름과 마가렛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직업은 큰 전기선에서 일하고 종종 집으로 파인애플 가지고 왔다. 전생에 기독교였다. 라고 하는데 일요일마다 동기들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교회 간다고 해요. 그 집 밖에 얼음이 있었다고 기억하더라. 그래서 스리랑카에 얼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번 생에서도 보니까 정비소에 세차를 하고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오토바이 모는 법을 빨리 배우더라. 라면서 전체가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반의 이야기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처럼 전생을 조사해보니까 자기 과거를 기억을 하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실제로 사실이었더라. 그러면 전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체면을 통한 연구입니다. 체면. 이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잠자는 성자이라고 잠자는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미국 최고의 예언자면서 체면 상태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뉴욕 타임즈라는 유명한 신문에 데스크랩에서 42년에 전국적으로 미국을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 동안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고 전생을 살펴봐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수천 건의 투시 사례는 버지니아 비치의 기록실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얘가 어느 지역에 누굽니다라면 얘의 그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체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다고. 이 사람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초등학생인데 24살 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체면 치료를 받았는데 체면 상태에서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의 치료법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병 고칠 방법은 체면 상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체면 상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줍니다.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은 모시 상태에서 그 환자의 정상을 설명한 후에 전혀 자기도 알지 못한다. 왜냐면 이 사람 초등학생이니까 자기가 몰랐던 어학용어로 적절히 치료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약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더라. 어느 도시 어디서 판다는 것까지 알려주더라.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상대방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막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유명해지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자신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또 에드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체면 상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두 개 다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을 고쳐주다가 너희 주공도로 보라, 너희 태어난 운명을 보라고 누가 암시를 해보니까 자기 전생을 라이프 리딩, 자기 전생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전생을 라이프 리딩인데 생을 읽는 거죠. 라이프 리딩. 병을 고치는 거에서 한 단계 점프해서 이제 전생을 읽게 되는데 에드게이스 자신은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신비교단의 성례였고 중이었고 페르시아의 내과의사였더라. 그래서 사막에서 전쟁을 입고 부상이 벌어졌는데 사막에서 부상을 입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을 면면하기 위해서 의식을 해방시키기로 막 그렇게 필사에 노력했대요. 그래서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면서 현생에서 의식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생경도 하나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 가르치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가서 영원히 살기로 했는데 좋은 일 해가지고 이거 뭐 태어났다가 죽었다 다시 전생이 있다 이 생이 때라니까 스스로 당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하는 게 윤회는 진화이다. 윤회는 진화다. 지상에서의 수많은 연속적 생애를 통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자를 더 세게 잡았죠.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완전함에 도달합니다. 윤회를 하는 것은 진화를 해서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소화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밤마다 다른 분장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연기하는 배우와 똑같다. 영혼은 밤마다 다른 분장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시기에는 물질적인 육체라는 장갑을 끼고 있다가 그것이 낡게 되면은 벗어 던지고 새 장갑을 끼는 손과 같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에 2,500건의 전생을 막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이제 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살아나는 보니까 자 어느 시각장애자가 있었어요. 얘 전생을 딱 주시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지금 현생에서는 직업음악가고 기차를 좋아하고 남북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더래요. 이 사람이. 지금은 전쟁이 옛날에 끝났는데 그래서 K씨가 이 사람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남북 전쟁 당시에 리 장군, 남쪽군 장군이죠. 그죠? 이 사람의 휘하에서 남군에 소속됐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직업이 철도원이었다. 전생의 이름은 바네세이였으면서 버지니아주에 가면 지금도 이 바네세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쯤에 기록을 찾아내니까 이 바네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이 사람은 리 장군 부대의 기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기록에는 그가 이때 군대에 들어간 해와 재단 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직업음악가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기수였다 그죠? 기차를 좋아했고 남부전에 관심이 많았다니까 얘가 전생에 철도원이었고 남부전에 때는 이제 리 장군 소속수면대라고 연결을 해서 과거를 투시한 거죠. 그죠? 어느 리딩에서 이 사람이 전생에 스툴디프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스툴디프라는 단어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단어였었어요. 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미국 초기에는 무당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걸상의 가죽끈으로 묶어서 연못에 담궈버리는 관습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얘의 전생을 읽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리딩에서 K씨는 한니발 군대에 사로잡혀서 전함 밑창에서 노를 져야 했던 한 병사가 되지 않겠다. 그는 그 전함의 흑인들에게 지독한 학대를 받다가 끝내 흑인한테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전함, 배 있죠. 배에서 노를 젓는, 우리 배너 보면 막 노졌잖아요. 그죠? 그게 갔는데 흑인들한테 학대를 받다가 흑인들 맞아 죽은 거죠. 이것이 그 현생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인데 그 모진 고통의 경험 속에서 흑인에 대한 점호가 생겨가지고 그때 바로 앞 선생에서는 알라바마의 농부였는데 일생 내내 무서운 점호심으로 흑인들을 대하고 흑인 단합단체를 만나게 된다. 과경험을 통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3주 지난 해에 랩핑되게 보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왜? 너희 전생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읽은 거죠. 그죠? 그 일딩이 말한 대로 8살 때 죽은 동물을 해부도 하고 10살도 되기 전에 의학사전을 읽어 나가고 12살 때 존 소피스 대학 미국 유명 어디죠. 그죠?